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4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가 특성급에서만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 13, 14, 15경주 첫날부터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준결승 진출하기 위해서는 1등부터 3등까지는 무난하게 준결승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차권 진입한 선수 4명 중에서 득점이 높은 2명만 준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차권 다툼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매경주 득점 높은 12경주는 전원규, 13경주는 황인여, 14경주는 양승원, 15경주는 임채빈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수들, 이들과 연대가 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이번 회차 스포츠 동합의 대상 경주는 박병아를 제외하고는 파업 라인 정예 멤버가 총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비파업 선수들, 강자들인 전원규, 황인혁이 경주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예 멤버들 12경주에는 윤민우, 박진영, 이재림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13경주는 성낙송, 이영구, 이태호, 김민철이 협공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경주 또 최종군, 정춘교, 이으뜸, 장우준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도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김관희, 최동현, 양승원, 신동현,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양승원이 반바퀴 젖히기로 김관희를 대차신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성민은 후미에서 취입승부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경호, 정하늘, 조영환, 전원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경호의 선행을 정하늘이 반바퀴 젖히기로 수월하게 우승을 찾아 나갔고, 조용환은 마크로 두 번째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태범, 김민균, 김형환, 김용규, 공태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김용규가 대열을 붙임과 동시에 3단 젖히기로 대차신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규도 3코너 젖히기로 김태범을 제압하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이재림, 김민철, 이으뜸, 정춘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림이 반바퀴를 지나서 시속을 잡았고, 이를 틈탄 김민철이 젖히기로 이재림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춘교는 젖히기 시도 후 대열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박진영, 윤민호, 성낙송, 최종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성낙송이 3코너 젖히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호미를 따르던 최종근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채빈, 김우영, 황승호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임채빈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후미권 선수들은 따라가기도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승원, 정하늘, 김용규, 김민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원규가 연속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객관적인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관희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김우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김태범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윤민호하고 박진영, 이재림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전원규도 쉽지만 않은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김태범이 힘을 쓰고 김관희, 전원규, 김우영 순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진영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민우하고 이재림이 자리 잡거나 윤민우의 뒷자리를 이재림이 막혀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이 힘을 썼을 때 김태범과 김관희가 너무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원규하고 윤민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세 번을 만났는데 세 번 모두 완벽하게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원규가 윤민호를 뒤에다 붙이고 적극적인 협공을 나서진 않았어요. 하지만 타종전으로 전원규의 뒷자리를 윤민호가 빼앗으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창원 A팀에서 잠시 아마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윤민호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금일도 타종전으로 전원규 뒤를 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금일 윤민호를 철저하게 견제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관희가 때려도 어중간하고 김태범도 때려도 어중간하죠. 김우영도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크력이 또 어중간합니다. 그 점 때문에 윤민호의 직접적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종전으로 전원규 뒤만 노릴 수 있는 윤민우라는 점에서 6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이 2번을 직접적으로 챙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빼앗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윤민우이기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관희가 최근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범이 때려주고 김관희가 넘어서고 전원규가 몰고 가거나 김태범을 앞에다 두고 전원규가 윤민우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관희를 뒤에다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하죠. 김관희도 마키한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크만 지켜낸다면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가 딱 빼앗기 좋은 편성이기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철저하게 윤민우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원규만 건든다면 이번 편성 김관희도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박진영도 주대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윤민우가 몰고 가고 이재림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 믿다가 전원규 몸싸움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파업 라인이 완성을 거두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고, 박진영이 힘을 쓰고 버텨내는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파업 라인 쪽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0% 선에서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다. 전원규만 끊어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이재림과 박진영, 특히 박진영이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2번,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2번, 4번까지도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 자리 잡게 된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 자리 잡게 된다면 전원규가 훌러덩 넘어서면서 김관희까지는 불러들일 가능성, 김관희가 넘어서고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5번과 1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관우가 완벽하게 털리면 윤민우, 이재림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파업 선수들과의 연합 가능성 체크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전원규가 김관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윤민우가 빼앗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세가 좋은 황인혁 입장에서는 공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민 팀 후배에 있긴 합니다만 황인혁이 이성민까지 챙겨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성민이 때려서 버텨낼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황인혁이 아무래도 직전 회차에 이어서 연속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역시 결승전에서는 황인혁은 힘들다 말씀을 드렸어요. 황인혁 간신히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인혁이 때리자니 공태민에게 잡힐 것 같고, 공태민을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가자니 황인혁, 성낙성, 이현구, 이태호, 김민철 파업 라인이죠. 성낙성, 이현구, 이태호, 김민철의 협공을 또 황인혁이 극복해 나가긴 또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황인혁 이래저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일만큼 황인혁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야지 확실하게 황인혁이 예전에 황인혁이다, 살아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껴주고 선수들에게 읽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편성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황인혁 상당히 좀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입장에서 이래저래 공태민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이 힘을 쓰고 공태민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공태민이 때리고 황인혁이 물거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락송이 아무래도 타정전으로 황인혁이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3차권만 안에만 들면 뭐 중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진검 승부는 준결승전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쫓아가게 된다면 4번과 3번 동반 입상 정도는 함께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인혁 자존심상 성락송과 협공보다는 이래저래 공태민과 협공을 먼저 성공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이라는 점, 4번과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인혁 딱 빠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5번이 1번 상대, 여기에 3번하고 7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황인혁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 6번, 2번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뭐 덮고 시작하면 황인혁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락송의 이태호, 여기에 이영구도 잡아 덜리면 11초 대 중반까지는 끊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인혁 빠질 가능성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빠지면 37이죠. 빠지면 3번, 5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7과 35 반드시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50%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황인혁이 요즘 자신감 확실히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를 완벽하게 견적해 나간다면 뭐 공태민과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황인혁이 요즘 들어서 선행 승부로 우승을 찾아 나갔었던 것보다는 강자들 마크로, 또 직전은 또 취입 나서지 못하면서 취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창진 취입하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때려서는 답이 없다는 점,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3735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과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 배당 반드시 노려봐야 됩니다. 황인혁 빠질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복승 배당 가능성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46과 43인데 빠질 가능성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3735로 공격적인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양승원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박경호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정재현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입니다. 정종, 최정근, 정춘교, 이웃뜸, 장우준이 과연 양승원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가 초주부담 안고 있죠. 양승원, 정재원 1번, 3번, 5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도 타점 잡고 때리면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죠. 막판 좀 종속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인지도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긁어준다면 양승원, 정재원을 완벽하게 챙겨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원도 한동안 마크 놓치면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했습니다만, 직전에 차 확실하게 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득점이까지 많이 높아진 정재원이라는 점에서 6번도 굳이 파업수들과 협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비파업 정재원을 달고 쏘는 작전 가능하죠. 마크 털린다면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정재원 요즘 몸 상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양승원이 챙겨준다면 감사한 마음 갖고 쫓아가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지켜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6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에 양승원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정전으로 최정근이 빼앗는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만큼 6번과 2번 동반 입상이 주력이라는 점, 6번하고 1번 최정근 과거 미혼팀 선후배입니다. 미혼군과 선후배들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1번 끊어먹을 수 있는 최정근의 선정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6번, 2번, 6번, 1번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양승원이 자력 능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 4번, 6번, 2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파업 선수들이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이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승원의 기량상 한 2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때이 힘을 쓰고 최종근, 정충교, 장우준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종근의 정충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장우준이 2주 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금요 토요일 경주 때는 또 원신재랑 싸움을 펼쳐 나가다가 고전을 했었고, 일요경주 때는 장우준 3차권까지 권해드려서 3복승에서는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최종근의 뒷자리를 장우준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13이나 17경주권 정도는 13이나 17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수원이 월등하죠. 정재원과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번과 2번 주력 승부란 점 말씀드리면서 6번과 1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뭐 임채빈이 월등합니다. 임채빈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기생 김용규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하늘의 선행, 황승호가 후미권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채빈이 때리고 먼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황승호하고 정하늘 중에서는 아무래도 황승호가 최근 들어서 마크력 면에서 많이 좋아졌고 동반 입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채빈이 선행이 아닌 정하늘을 활약해 나가게 된다면 정하늘의 앞전에서 김용규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하늘도 타점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11초 때 후반 시속이 나오기 때문에 2번이 4번을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임채빈이 때리느냐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뭐 황승호가 확실하게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반짝 선전을 펼쳐 나가면서 점수가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하늘도 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정하늘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입장에서는 4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만 좋다면 임채빈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황승호까지 불러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황승호는 기껏 해봐 마크 추입이고, 정하늘은 앞선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임채빈 입장에서는 결승전 생각한다면 황승호보다는 정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배당은 그만 할 것 같습니다. 기복심한 정하늘, 후미권 마켓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황승호, 뭐 동반 입상은 황승호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4번이 아무래도 버텨내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 좀 더 우선하시되, 넘어서면 2번과 1번 동반 입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만고만한 배당판에서는 정하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뭐 순리 들어간다면 2번, 4번, 1번 3복승은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런 편서 아무래도 정하늘이 임채빈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안 하고 황승호가 임채빈을 넘어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점 때문에 임채빈 경주 보면 항상 복승이 쌍승하고 비슷한 배당판이 형성이 되는 경주가 많고, 잘 보면 복승 배당이 쌍승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경주도 꽤 많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 배당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은 한 방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극저 배당으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가 털리든 정하늘이 털리든 한 명이 털리면 김용규가 틈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 방으로 갈지 아니면 김용규까지 생각할지를 고민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리 들어간다면 뭐 2번, 4번, 1번 깔끔하게 3복승은 점배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4번과 1번 선택인데 4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